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김결희입니다. 오늘은 가슴 처짐, 즉 유방하수에 대한 진단의 방법과 그 정도를 어떻게 나누는지, 집에서 손쉽게 자기 가슴이 처졌는지 진단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가슴 처짐 때문에 병원에 상담을 오시는 분들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출산이나 모유 수유 후에 가슴의 크기가 이제 작아지면서 가슴이 처지는 경우도 있으시고, 아니면 급격한 체중 감소, 다이어트를 굉장히 열심히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가슴 처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면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식단 조절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이제 몸을 가꿀수록 몸의 다른 부분은 점점 더 탄력이 있어지고 아름다워지는 반면에 가슴은 사실 반대의 길을 걷습니다. 오히려 체지방량이 감소하면서 가슴의 사이즈는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가슴의 크기는 모유를 만들어내는 가슴 조직, 유선 조직 플러스 어느 정도 지방이 있기 때문에 체지방량이 감소하면은 가슴 사이즈가 같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면 할수록 몸의 다른 부분은 좋아지는데 가슴은 더 안 예뻐지니까 사실 다이어트의 의지마저 사라지는 경우도 있죠. 또 모유 수유를 하거나 이제 임신을 하신 동안에는 여성 호르몬의 영향으로 이제 가슴이 이제 커졌다가 모유 수유를 중단하게 되면은 오히려 그 전보다 가슴 사이즈가 더 많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분들이 이제 가슴 처짐으로 오시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진단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슴 처짐의 상황을 이제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슴의 사이즈를 문제로 병원에 방문하시는 분들은 가슴이 너무 크거나 너무 작은 경우,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가슴이 큰 경우에는 대부분의 가슴 처짐, 즉 유방하수가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중력의 법칙 때문인데요. 우리가 중력이라는 거는 중력상수 곱하기 두 질량의 곱하기 그것이 두 질량 사이의 거리에 반대하잖아요. 그래서 무거운 물건일수록, 물체일수록 중력이 훨씬 더 많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큰 가슴 같은 경우에는 더 큰 중력의 힘으로 이제 밑 방향으로 잡아당기게 되죠. 그래서 큰 가슴은 대부분 가슴 처짐, 유방하수를 동반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슴 축소를 할 때는 가슴의 볼륨을 줄여주고 가슴 리프팅, 처진 가슴을 올리는 그런 시술을 동시에 시행하게 되죠. 두 번째는 가슴이 작은 경우입니다. 가슴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가슴 처짐이 동반될 수 있어요. 앞서서 말씀드린 다이어트나 모유 수유 후에 해당하는 상황들인데요. 이것을 ball in a sock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체중이 좀 나간 상태거나 모유 수유 중에는 가슴 조직이 이렇게 커지면서 거기에 맞춰서 바깥에 가슴을 싸고 있는 피부 조직도 같이 늘어나게 되죠. 그랬다가 모유 수유를 중단하거나 다이어트로 우리가 체중 감소를 하면은 안에 있는 가슴 조직의 사이즈는 점점 줄어들지만 예전에 가슴이 컸을 때 늘어나 있는 피부는 그 이전의 상태로 돌아오긴 힘들죠. 그래서 마치 양말 안에 공, 여유분이 많은 피부는 양말, 그 안에 작은 볼륨의 가슴 조직은 공, 이렇게 해서 양말에는 공을 이렇게 넣게 되면 축 처지잖아요. 그런 상황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가슴 확대, 즉 보형물을 넣어서 볼륨을 충전시켜주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리프팅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가슴 확대만 시행하고, 처짐이 너무 심해서 가슴 확대뿐만 아니라 리프팅 수술이 동시에 필요한 경우는 가슴 확대 플러스 리프팅 수술을 같이 시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드는 의문은, 어떤 환자에서는 가슴 확대만으로도 충분한 리프팅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 어떤 환자에서는 리프팅이 꼭 동반되어야 될까?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럼 다른 포스팅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세 번째는 이렇게 가슴의 사이즈의 문제는 없는 경우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 푸시업 브라를 하고 입고 있으면 가슴의 볼륨은 괜찮은 것 같아. 단지 너무 처져 있어서 그 모양이 마음에 안 드는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가슴 리프팅, 가슴 하수 교정술만 시행해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상황에서 가슴 처짐을 주소로 병원을 오시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이런 유방 하수는 어떻게 진단을 하는 것일까요? 많은 유방 하수의 진단법이 있고 최근에도 많은 다른 방법들이 개발되고 있기는 하지만 전통적으로 제일 많이 쓰고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유방 하수의 진단은 기본적으로 유두의 높이와 밑선의 높이를 기준으로 삼아서 이 둘 사이의 관계를 판단해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우리 유두의 높이는 알 수 있죠. 그리고 밑선이라는 건 우리가 이렇게 가슴이 있으면은 밑에 주름이 있잖아요. 그 두 개의 높이를 비교해서 진단하게 됩니다. 정상적인 가슴에서는 밑선보다 위에 유두가 위치하게 됩니다. 점점 더 유방 하수가 진행될수록 유두의 높이는 점점 낮아지게 됩니다. 먼저 1단계 유방 하수 같은 경우에는 유두가 밑선의 높이와 동일하거나 한 1cm 이내로 떨어져 있는 경우입니다. 그거를 1단계 유방 하수라고 하고요. 2단계 같은 경우에는 밑선의 높이보다 유두가 1에서 3cm 그 사이 정도에 위치한 경우를 2단계 유방하수라고 합니다. 3단계 유방하수는 밑선의 높이보다 유두가 3cm 이상 떨어진 경우를 3단계 유방하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밑선의 높이보다 유두가 더 낮게 있을 때 우리가 유방하수라고 진단을 하는데요. 예외적인 경우도 있어요. 밑선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고 유두 유륜이 그 위에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윗가슴이 굉장히 꺼져 있고 유방 조직의 대부분이 하부에만 위치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가성 유방하수라고 해서 구분해서 진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집에서도 간단히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샤워 끝나고 이제 몸을 벗은 상태에서 거울에 이제 내 가슴을 비춰보고 옆모습을 보게 되면 밑선이나 유두의 높이의 관계가 보이니까 간단히 진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다르게 간단히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연필 테스트, 펜슬 테스트라고 합니다. 하는 방법은 이렇게 연필이 있으시면 벗은 상태에서 자기 가슴을 이제 들어 올리고 그 밑선 부위에 이렇게 연필을 대주세요. 그리고 가슴을 탁 놓으면은 가슴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면서 내 흉곽과 가슴 사이에 연필이 껴서 딱 그대로 있으면 내가 어느 정도 유방하수가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고, 만약에 이 연필이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뚝 떨어져요. 그러면은 검사 음성으로 유방하수가 없다고 간단히 진단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유방하수의 진단과 또 심한 정도를 평가하는 것은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이루어지겠죠.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방법으로 어느 정도 가슴 처짐에 대한 검사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환자분들이 운동으로 인해서 좋아지는 나의 몸에 매칭되는, 어울리는 예쁜 가슴을 갖기 위해서, 그리고 모유수유나 출산 후에 그 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예쁜 가슴의 모습을 찾기 위해서, 또 자신감을 찾기 위해서 유방하수 수술, 가슴 리프팅 수술을 하고 계십니다. 다른 콘텐츠에서는 유방하수 수술은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후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요. 감사합니다.